하태미 경제TV 6월 29일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펀드 매니저보다 뒤지지 않는다. 그런 위치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전고체 전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전고체 전지는요, 여러분 배터리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물건에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되기가 힘들고요. 기술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언제 쓰일지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쉽습니다. 생각도 쉽고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금방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다. 지금 이제 막 시제품 만들어 보는 상황입니다. 시제품 만들어 보는 상황이고, 뭐 회사들이 뭐 2027년부터 생산하겠다 하는데요. 네. 그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그 액체 전해질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오늘도 자,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좀 탄력을 찾으려면 일단 외국인이 안 팔아야 된다 하는 건데 오늘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아침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좀 플러스고요. 어제 많이 열렸던 리노공업은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자, 오늘도 인텍 플러스 디너믹 트리가 오늘 좀 강세군요. TMC. 네, 종목별로. 에코프로는 오늘 좀 플러스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 출발이고요. 재식님,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1조, 대차장고가 하고 공매도하고 상관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차장고에 얼마가 공매도가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뭐 경험적으로 본 게 없어서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제 PI 첨단소 제가 아케마의 경영권이 넘어갔는데요. 이제는 그 경영권 관련한 불확실성, 그동안 사모펀드가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투자자들 좀 불안하잖아요. 언제든지 회사를 팔 수 있는 주체가 회사를 들고 있다. 팔려고 애쓰는 주체가 들고 있다. 근데 아케마는 이제 세계적 화학회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불안함은 사라졌고 이제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적은 아직은 지금은 쏘쏘입니다. 네, 지금은 실적 상황은 5대5다. 아직 뚜렷이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오늘 PI 첨단 소재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소부장 어떤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마이크론 영향으로 오늘 한미 반도체가 조금 마이너스고요. 인텍 플러스가 좀 플러스네요.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고영은 지금 반도체 장비 부자 로봇 관련주로 요즘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고루고루, 네, DMC. 네. 고루고루 좀 플러스 편이네요. 어쨌거나 소부장들이 아침에 마이크론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쪽도 네, 조금 플러스권 정도군요. 네. 개인주들은 오늘 약하네요. 컴투스는 제노니아가 출시가 되니까 우리 조금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오위즈가 오늘 좀 약세네요. 엔터는 오늘 좀 플러스입니다. SM에 지금 돌아온 그 멤버들이 지금 조금 어제 비디오 찍기로 했는데 안 찍었다 그러네. 역시 계속 잡음들이 들립니다. 그 엑소죠. 지금 돌아온 멤버들이 최근에 멤버 3명이 회사에 내용 증명도 보내고 했다가 뭐 합의를 봤다 했는데 어제 엑소 멤버 1명이 안 나와서 어제 비디오 촬영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SM 근처는 가지 마십시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악재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KG모빌리언스는 어제 애플페이와 손잡았다. 요즘 장이 이렇습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뭐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지만 세력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당히 무시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8종목 하한가 사태를 보면서 야, 피라미드 조직이 주식시장에 이렇게까지 뿌리 깊게 들어왔구나. 8종목, 5종목 하한가 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옛날하고 다르구나. 옛날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기껏해야 뭐 주식 작전한다, 수급 작전 해본다 해봐야 몇 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수준이었지만 요즘은 정말 기업형이구나. 그래서 뭔 얘기 나오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단 확 질러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끌어들이는 이런 좀 이런 세력 아닌 세력들이 있구나. 이건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거 아니더라. 뜬금없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같은 데는 확 다 엎어버리겠죠. 확 다 엎어버리고. 꼭 이렇게 표현하기는 제가 좀 싫지만 어제 제가 이수페타시스 흐름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것도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지금 MLB 내용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제 보면서 어제 아침에 확 붙였다가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한마디가 끝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었잖아요. 근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중에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동안에 확 상당히 자금력 있는 세력이라 봐야죠. 이래가지고 확 털어내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 증거는 없어요. 좀 인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조 단위의 돈을 움직이는 세력까지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현실이라면 네, 저도 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도 네, 그런 유라 봅니다. 애플페이가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닌데요. 자, 오늘 파마 리서치가 강세고요. 그래서 요즘 의료기기 쪽에 하나씩 튀어오르죠. 최근에 큐렉소가 의료용 로봇 하면서 오르니까 고영이 또 뒤늦게 고역도 네, 올라가고 이런 경향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생기는 이런 흐름들이 요즘 뭐 계속 주류 패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세력들이 시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참 볼성사납죠. 그래서 지금은 뭐 꼭 그런 종목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불쑥 솟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따라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여러분이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 안 나면 다행인 장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것도 네. 불쑥 솟았다면 사면 물리는 거죠. 자, 2차 전지 오늘 좀 플러스네요. LG화학 오늘은 다시 플러스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루고루 플러스고 에코프로 오늘 좀 연이틀 빠졌으니까 고개를 들고 있고요. 네. 엔캠 오늘 좀 고개를 들고 있고 조한디에는 오늘 또 플러스 오늘은 고개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 애청자님은 저랑 이렇게 몇 년째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저랑은 기업 내용, 산업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은 그럼 고기를 낚시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네. 얼마든지 여러분의 학식으로 잘하실 수가 있다. 2차 전지도 오늘 뭐 출발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프로텍, 인텍 플러스 등 후공정 장비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마이너스네요. 건설주들 그래서 요즘 그리고 그제 제가 데일리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막 롯데케미칼, 롯데 같은 경우는 막 신용금급도 하향되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 모아놨는데요.
제가 어디다 모았죠? 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이런 굉장히 본질적 문제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특히 유동성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거슬리는 얘기인데 정시를 지금 둘러싼 게 외국인도 팔지만 이런 좀 흉흉한 CJ 같은 거 CJ E&M 증자하면서 CJ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을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이오들은 오늘 오스코텍 정도가 고개를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뜬금주 장세 아닙니까? 그래서 오스코텍도 뜬금주가 될 만한 자기가 언제든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가 좀 움직임이 괜찮은데 싶으면 한번 찔러 봤다가 네. 그래서 그날 한번 뽑으면 아이고 웬 떡이냐고 이익 실현하시고 안 움직이면 아이고 빠져나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유 종목으로서 오스코텍도 나름 네. 지노믹 트리가 상승 보이드는데 오스코텍, 지노믹 트리 이런 것들도 다 기본 내용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다들 재료는 있다. 현대오토에버가 현대가 다시 현대차가 국내 공장을 지으면서 일거리가 늘어날 거다 하는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오토에버는 각 그룹마다 이런 IT를 막 설치해주고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있고 농심은 농심정보통신이 있듯이 그런 회사들은 이제 삼성은 삼성 SDS가 있고요. 공장을 지으면 그 관련한 IT 인프라를 쫙 까는 거 그런 거라서 현대오토가 네. 저 같은 요즘 장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는 장 네. 현대오토에도 네. 생긴 거를 보면 좀 이런 표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전형적인 작전이란 얘기는 아니고 주가 흐름이 네. 아침에 출발 낮고 종가가 높은 전형적인 그냥 양봉 형태 아침에 출발이 낮고 종가는 높은 아주 이거 뭐 주가 조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주가 조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가 올라가는 꼴들이 요즘 이렇다는 겁니다.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시장의 흐름이니까. 자, 이쪽이 지금 또 AI가 오늘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움직이는군요. 기가비스. 네. 오늘도 역시 그 AI 관련주, 볼그리드, 의레이, BGA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나타나고요. 그 중에 한미 반도체가 좀 약하군요. 제가 이렇게 쭉 본 대덕전자는 좀 그런 성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장 좀 연관성이 높은 장비로 본다면요. 프로텍, 기가비스,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이 좀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인텍플러스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입니다. 다 제 카페에 다 리포트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출발. 오늘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지는 순매수군요. 코스닥은 여전히 야무지게 순매도 출발입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오늘 의외로 외국인이 순매수. 어제도 근데 개장 초반에는요, 순매수 내지 보합 정도 하다가 코스피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하면서 0.4% 상승 추입니다. 코스닥은요, 어제 정도의 매도 강도네요. 어제 400, 지금 400억 순매도인데, 또 0.4%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투신은 순매도고요. 연기금 관마이고요. 사모펀드도 순매도. 기관은 뭐 아직 개장 초반입니다.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관망 내지 순매도 분위기가 외국인이 어제 정도의 강도로 판다. 이제 남아있는 건 외국인들이 어제 제 방송할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후에 계속 쭉 밀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태도를 어떤 형태의 매매를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수국꽃님 어서 오십시오. 병차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병차님 저는 같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네.
코리아님, 하리아님, 오늘도 향하네요. 아래로 향하네요. 네. 어쨌거나, 회사, 전개되는 일들은 뭐, 요즘 상당히 좋다고 후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대를 계속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네요. 네, 우선 좀 눈에 띄는 엔터주도 좀 움직이는군요. 오늘은 엔터주들이 네, 최근에 조금 며칠 주춤했는데 오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좀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엔비디아 관련 AI 관련한 주식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비스가 돋보이는군요. 인텍 플러스도 오늘 좀 돋보이네요. 자, 그러면 아침에 움직이니까 또 시장 분위기를 한다는데 기가비스에 대해서 장중 핫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 어떤 배경으로 움직이는 줄이 알면 감각이 생기거든요. 420-770인데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기가비스는 최근에 제가 썼는데 네, 420-770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기가비스 제가 뭐 사실은 요거 요때 우리 정혜연님 프로연님께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래 자본금 25 예쁘네요. 그 액면가는 200원입니다. 참 영리하게 경영진이 영리한 사람들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식하게 막 몇백 프로 무상정제를 하지 않고 액면가를 낮추면서 영리하게 운영하고 있고 한마디로 인스펙션하고 리페어하는 장비입니다. 어허 그랬군요. 검사하고 그다음 수리하고 뭘 검사하고 수리하느냐 본다면요. 네. 자 한마디로 요겁니다. 요거 있네요. 그래서 플립칩 볼그리드래. 플립칩이란 거는요. 패키징 방식인데요. 이렇게 칩이 있고 기판이 있고 그 사이를 솔더볼로 납땜 같은 겁니다. 솔더볼 구슬 같은 건데요.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서로 아래 위로 연결해주는 이런 거다. 제가 간단하게 그렸지만 실제는 엄청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플립칩은 요걸 플립칩이라고 해요. 요걸로 하는 패키징이 볼그리드 어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P가 있습니다. CSP는 건 이제 휴대폰에 자그마한 거, 작은 거에 쓰는 거거든요.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우리가 컴퓨터의 CPU처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처럼 지금 휴대폰에 그런 운영체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칩 패키징 할 때 이런 것들 쓰고요. 볼그리드 CPU, 컴퓨터의 GPU, 이런 것들은 그 외에 지금의 애플의 M1, M2 이런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설계해서 칩을 씁니다. 자기들한테 필요한 칩들을요. 그런 건 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로 패키징 한다. 그래서 상당히 패키징 방법이 고도화되고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 지금은 일본의 신코, 이비덴 이런 것들이 세계적 회사입니다.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막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한 10위권? 우리나라는 좀 아직 후발입니다만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패키징 할 때 검사하고 불량품 같은 거 수리하는구나. 돌기 같은 거 나온 것도 쇼트 서로 예를 들면 이렇게 구슬이 솔더볼이 붙으면 이것도 띠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장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볼그리드 어레이 관련한 관련주다 하는 거는 100%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미세화 부분에서도 앞섰다. 그래서 경쟁사 미국의 KLA 같은 건 아주 세계적인 검사 장비 회사죠. 일본, 중국 이런 경쟁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나름대로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HBM3 그 A와 A
AI의 열풍과 관련해서 HBM3 시장이 앞으로 고성장이 불가피하다. 관련 패키지 시장에 또 장비 투자가 지금 TSMC 등등 막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 D램이나 낸드 쪽은 투자가 지금 줄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HBM 관련은 패키징 관련 이쪽은 네, 매우 지금 활발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혜받을 가능성 상당히 지금 높다.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그래서 상당히 전도 유망한 회사는 맞는데 근데 기가비트 시총을 또 봐야죠. 기가비트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 대군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총이 1조 2천억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만만치는 않구나. 네. 이렇게 하고 좀 발빠르게 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아시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일찌감치 제가 우리 요때 제가 요즘 발버둥을 칩니다. 감각 시장을 흐름을 보면서 감각을 찾으라고 혹은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브랜뉴 정혜원님들은 일찌감치 요때 추천드리기 때문에 리포트가 요때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좀 투자 규모가 되신다.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프로 회원은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저는 월 99,000원씩 저를 응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규모가 좀 되시면 정혜원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드립니다. 070-4067-1002 문의하시면요.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건데 그래서 좀 자료들도 미리미리 좀 카페에 올리기 전에 미리 제공해 드리고 좋은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좀 이해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군요. 오늘 그래서 AI 관련한 엔비디아 관련한 혹은 또 볼그리드 의뢰 관련한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프로회원님들께 제가 요 말씀 드렸죠 이미. 요런 종목들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프로텍, 기가비스, 인텍플러스, ISC, TSE, SK하이닉스 이것들이 사실상 직접적 관련주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 프로회원님들, 정회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같이 해주시면 저도 힘나고 서로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지금 오늘 상당히 돋보이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 좀 돋보이는군요. 2차 전지는요. 상대적으로 역시 조금 맥이 빠집니다.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AI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네, 가을이님, 엔캠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제 리포트 보시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엔캠 348, 370인데요.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종목을 어떤 종목을 했는데 내가 물렸어 하면요. 우리 하대표 카페 들어와 가지고요. 리포트 보시면 됩니다. 리포트 자본금 79억 예쁘네요. 자본금 79억 예쁘고 자, 제가 기본적으로 전해액은요, 아직도 펀드 매니저들 잘 모르는 영역이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대화를 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는, 네, 리튬 솔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리튬염이라 그러죠. 리튬염. 여기다가, 솔벤트. 이건 우리가 용매죠. 여기다가 첨가제 요걸 섞어주는 게 전해액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리고 전해액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우유 같은 거라 그랬죠? 갓 생산한 게
제일 좋다. 제일 선호한다. 배터리 업체들이. 그래서 배터리 공장 옆에서 빨리빨리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근데 특성이 연간 계약 중심이라 그랬죠. 근데 리튬 솔트는 스팟 계약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은 반드시 리튬 사업과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나고 안정성이 높아진다. 안 그러면 실적이 춤을 춘다. 그래서 실적이 이때가 나오는 거죠. 2021년 상반기에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당장 적자가 나버리죠. 그러다가 2022년 상반기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게 확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리튬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중앙 D&M에서 한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 D&M하고 같이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이게 EDL이라는 회사인데요. 주도는 중앙 D&M이 한다고 이미 밝혔고요. EDL을 통해 이게 지금 최근에 새만금에 투자 협약을 했고요. 새만금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간단히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부각될 것 같아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상장사 30일 날 내일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여기 온다. 이런 거 상당히 좋죠.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새만금에 입주한 회사 대체로 새만금은 지금 2차 전지 위주로 하는데요. 여기 EDL이 투자 유치 규모가 제일 크게 나왔네요. 여기서 리튬 사업을 주도하는데 중앙 D&M이 주도를 하고 이게 엔캠에 가겠죠. 리튬이 이제 전에 액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조로 가면 아주 매력적이죠. 중요한 거는 지금 후문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중국의 회사들이, 중국은 지금 사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GDP 만불도 안 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내수는 포화 상태고, 사진들 보면요, 황당한 일들이만. 어쨌거나 중국이 지금 해외로 나와야 되는데 IRA 때문에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이드로리튬도 여기 있네요. 어반 리튬도 여기 있고, 대주전자, 재료, 성일 하이텍, 에코엔드림, 덕산테크피, 이런 회사들이 다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엔캠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348, 370인데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IRA 시대 아닙니까? 네, IRA 시대라서 IRA가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북미 지역에 500기가와트시 정도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나 건설할 계획인데, 거기에 전액이 당장 필요하죠. 그래 지금 이거 확인되지 않은 후문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만든 배터리 공장이 얼티엄셀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중국의 캡캠 그걸 쓰는데요. 전해액을 이걸 지금 7월부터 이제 이 집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엔캠으로. 보조금 때문에 2024년부터 바꿔야 되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는 모양입니다. 이건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흐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고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고하게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회사가 중국이 세계 1, 2, 3위가 다 IRA로 제껴져 버리니까 엔캠이 쭉 간다. 무주공산, 무혈 입성할 상황이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지금 10배 늘리고 있죠. 10배. 그래서 꼭 저는 한 2, 3년 전에 양극 활물질 회사 에코프로 BM의 향기가 느껴진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그리고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액에 관련된 업종 테마 분석 보시면요. 여기도 제가 다 해놨어요.
틴치, 중국의 틴치가 어떻게 수익성이, 엄청 중국의 틴치가 수익성이 높은데 왜 수익성이, 재미 수출액이 어떠니, 육부라인선 리튬 가격이 어떠니, 이런 것들 다 제가 분석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 대표가 애써서 다 자료를 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자료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보실수록 주식 투자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모르면요. 맨날 차트나 보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당장 오르는 건 아닌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무거워서 주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거든요. 차곡차곡 제대로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2차 전지 다시 바람이 불 때는 먼저 치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엔캠이 지금 없어진 투자자다. 그러면 차고 노려보다가 뭐 좀 빠졌다 싶으면 조금씩 정도 사보다가 2차 전지 바람이 분해하면 이제 과감하게 얘부터 그 최우선을 공략한다. 이런 전략도 괜찮겠죠.